해석학원 9주차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3.3절에 있는 컴팩트 셋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팩트 셋은 우리말로 가끔 옹골 집합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 옹골 집합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컴팩트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컴팩트를 따로 우리말로 번역하지는 않고 그냥 컴팩트 집합, 컴팩트 셋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컴팩트 셋이 뭔지 우선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되게 좋은 성질을 갖는 집합을 뜻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질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좋은 성질을 갖길래 굳이 컴팩트 셋이라는 거를 따로 정의를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까를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피니션 3.3.1에 나와 있는 게 이 컴팩트 셋의 정의인데, 어떤 K라는 집합이 컴팩트 셋이다 라는 거는 K 안에 있는 모든 수열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데, 근데 걔가 수렴하니까 이제 어디론가 수렴을 할 텐데 그거의 리밋이 K 안에 다시 들어가는 이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얘가 얘기를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적어보면 K의 모든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데 그럼 이제 그 부분 수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수렴값이 있겠죠. 그래서 그 수렴값이 다시 K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뭐 굳이 이제 두 가지로 좀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그게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거랑 또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많이 있죠.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이게 뭐였냐면 이거는 볼차노 바이오슈트라우스 정리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죠? 볼차노 바이오슈트라우스 정리랑 굉장히 비슷한데 이제 이게 뭐였냐면, 어떤 수열이 6A이면은 항상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이게 볼차노 바이오슈트라우스 정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두 번째 수렴값이 K 안에 다시 들어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저번 중간고사 이전에 얘기했었던 닫힌 집합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죠, 그렇죠? 닫힌 집합이라는 게 리밋 포인트들을 이제 전부 다 포함하는 거를 우리가 닫힌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리밋 포인트는 진짜로 수열로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수열의 극한이랑 뭐 같은 얘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집합이 컴팩트라는 거는 6에 어떤 집합이 6에다라는 거랑 닫힌 집합이라는 거랑 굉장히 관련이 있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일 거는 아닌데 우선 여기 예제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은 가장 컴팩트 셋의 가장 간단한 예제가 뭐냐면은 닫힌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집합 중에서도 A, B 같은 거, 그쵸? 얘는 컴팩트 셋이 되죠, 그쵸? 왜냐면 얘는 컴팩트 셋이 됩니다. 왜냐면 얘 6회죠, 그쵸? 6회이니까 모든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죠, 그쵸? 그리고 얘는 닫힌 집합이니까 어떤 수열을 생각을 했을 때 뭐 그거의 뭐 부분 수열도 마찬가지로 수렴하면은 그거의 리밋 포인트는 항상 다시 원래 집합 K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컴팩트 셋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 B라는 게 이제 컴팩트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은 어떤 집합이 바운디드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라지 M 같은 게 존재해서 A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의 크기가 이 라지 M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뜻하죠. 그렇죠? 그랬을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theorem 3.3.4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얘는 R이라는 이 실수의 부분 집합에서 컴팩트 셋이 어떤 집합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고 썼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다 특정을 지은 거죠. 저 어떤 집합이 컴팩트 셋인지.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집합이 컴팩트하다라는 거랑 동치가 뭐냐면 if and only if죠. 동치가 뭐냐면 얘는 닫혀 있으면서 유계인 거. 그래서 컴팩트 셋은 뭐랑 동치냐면 컴팩트 셋은 bounded and closed. 왜냐면은 이게 왜 좀 유용하게 쓰일 거냐면 컴팩트 셋의 정의만 놓고 보면 모든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도 같고 그거의 극한값이 다시 K라는 원래 집합에 들어와야 된다. 약간 좀 어떤 집합이 컴팩트인 거를 보일 때 이제 좀 쉽지 않겠죠. 그렇죠? 왜냐면 두 가지 조건도 따져야 되고 뭐 수렴하는 부분 수열 뭐 이런 거를 따져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theorem 3.3.4를 증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집합이 컴팩트냐라는 거를 이제 보일 때 우리가 확인을 할 때 닫혀 있다 그리고 유계다라는 것만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지죠. 그렇죠? 컴팩트 집합인지 아닌지를 보일 때. 그래서 요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방향이니까 if and only if니까 이쪽 방향부터 K가 컴팩트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팩트는 이제 줄여서 뭐 CPT 뭐 이렇게 제가 적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컴팩트이면 바운디드이고 클로스드인 거를 보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운디드인 거, 바운디드인 거를 보이려고 하는데 규律법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K가 바운디드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운디드가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어떤 원소 하나 x1을 찾을 수가 있는데 K 안에 들어있는 x1이라는 원소를 찾을 수가 있는데 어떤 원소냐면 크기가 1보다 큰 거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아니면 모든 K의 원소가 1보다 작거나 같아지니까 이러면 바운디드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또 어떤 x2라는 원소도 존재하는데 어떤 원소일 거냐면 x2의 크기가 2보다 큰 거. 얘도 마찬가지로 2보다 큰 애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모든 게 다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열을 찾아낼 수 있냐면 xn이라고 썼는데 얘는 xn이 전부 다 n보다 큰 게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K가 컴팩트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의 부분 수열을 생각을 했을 때 K가 컴팩트니까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질 거고 SNK라는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XNK 입장에서도 당연히 얘가 NK보다 클 텐데 얘가 바운디드가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수렴하면 6개죠. 그렇죠? 근데 얘는 6개가 아닌 거니까 모순이죠. 그렇죠? 이므로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K가 컴팩트면은 바운디드인 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닫힌 집합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다음에 두 번째로 K가
닫힌 집합이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x가 어떤 k라는 집합의 리밋 포인트라고 해보면, 그러면은 얘가 리밋 포인트니까 항상 그러면은 k가 x가 어떤 수열의 극한으로서 나타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항상 xn을 k에서 뽑아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xn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지니까, 그렇죠? xn이 그래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xnk라고 써보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지니까 xnk도 어디론가 수렴을 할 텐데 이미 xn이라는 게 원래 수열이 x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수렴하는 이 부분 수열도 x로 수렴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k라는 집합이 컴팩트였으니까 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항상 k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리밋 포인트를 생각하면은 걔는 전부 다 k 안에 다시 들어와 있으니까 닫힌 집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 방향 증명을 해줄 수가 있고, 이제 반대 방향은 k가 bounded and closed면은 그러면 k가 컴팩트라는 거를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k가 컴팩트라는 거를 어떻게 보일까? 그러면은 이제 an이라는 수열을 가지고 오면 되죠, 그렇죠? an이라는 k 안에 있는 수열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k는 바운디드니까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죠, 그렇죠? 왜 갖냐면 볼차노 바이오슈트라우스 정리에 의해서 ANK가 존재하고 얘가 어디론가 수렴을 하겠죠. 근데 얘가 닫힌 집합이니까 이 A라고 하는 요 극한값은 항상 K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컴팩트의 정의를 만족하죠, 그렇죠? 모든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데 그게 다시 K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K가 컴팩트가 됩니다. 그래서 컴팩트 집합은 우리가 좀 수열로서 약간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 정의를 하기는 했지만 알고 보니까 6A이고 닫힌 집합이랑 동치였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뭐 그렇게 뭐 이상한 집합은 아니죠. 되게 까다로운 집합처럼 보였는데, 왜냐면 뭐 만족하는 조건들이 뭐 여러 개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컴팩트 집합은 6A이고 닫힌 집합인 거랑 동치니까 뭐 그렇게 이상한 집합은 아니다. 이렇게 컴팩트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컴팩트 집합이 만족하는 또 좋은 성질 중에 하나가 이 네스티드, 우리가 인터벌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라고 해서 어떤 줄어드는 닫힌 구간들이 있으면은 그거의 교집합, 무한 교집합을 생각을 해주면은 걔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우리가 그 닫힌 구간들을 컴팩트 셋으로 일반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공집합은 아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증명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 k 엔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한 점씩을 뽑을 겁니다. 그래서 x1을 하나 뽑고 x2를 k2에서 뽑고 x3를 k3에서 뽑을 겁니다. 그래서 x 엔드는 KN에서 우리가 뽑았고, 그러면은 X 엔드를 생각하면은, 왜냐면 K 엔드는 전부 다 줄어들고 있고 줄어들고 있으니까 K1이 제일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X 엔드는 전부 다 K1 안에 들어있다라고 봐도 되고 K1이 컴팩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컴팩트 셋에서 어떤 수열을 하나 뽑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XN이라는 수열을 컴팩트 셋에서 뽑았는데, 그럼 얘가 당연히 컴팩트니까 우리는 어떤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뽑아줄 수가 있고, 그거의 극한값을 x라고 써보면은 얘는 다시 원래 집합 K1 안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뭐를 또 할 거냐면 x는 n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x는 k1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어떤 거를 생각을 할 거냐면 어떤 주어진 n0라는 게 주어져 있으면, n0라고 하는 자연수 집합이 들어가 있으면 xn을 생각을 했을 때 n이 n0보다 크면 xn은 전부 다 kn0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왜냐면 얘네가 전부 다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유한계들을 무시하면은, 그러니까 1부터 n0까지는 무시를 해주면, 유한계는 무시하면 요 xn에 대해서, 얘가 마찬가지로 얘도 컴팩트 셋이니까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하죠, 그렇죠? 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x는 마찬가지로 이거의 리밋으로 나타날 거고, 얘는 kn0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했냐면, 어떤 자연수 n0가 주어져 있으면, 그게 뭐 뭔지 모르겠는데 임의의 자연수 n0가 주어지면은 x가 항상 kn0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n0는 임의의 자연수였으니까, 그러니까 n0를 1로 골라도 되고 2로 골라도 되고 3으로 골라도 되고, 그래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하니까 x가 모든 n0에 대해서 kn0에 들어있으니까 얘가 kn들의 무한한 교집합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닫힌 유한한 구간 a, b 같은 거, 그게 컴팩트 셋의 뭐 가장 기본적인 예제라고 했는데, 그 닫힌 구간들이 갖고 있었던 좋은 성질 중에 하나가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가 있었죠. 그래서 그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가 컴팩트 셋으로도 잘 확장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갑자기 또 오픈 커버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얘는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컴팩트 셋의 어떤 다른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필요하냐면, 컴팩트 셋의 다른 정의, 그러니까 동치인 명제죠, 그렇죠? 동치인 뭐 또 다른 명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픈 커버라는 이제 새로운 개념이 또 등장을 하는데, 오픈 커버가 뭐냐면, 어떤 집합 A가 주어져 있을 때 A라는 집합의 오픈 커버가 뭐냐라고 하면은 어떤 오픈 셋들의 컬렉션인데, 얘는 무한히 많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유한계일 수도 있고 뭐 무한계일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오픈 셋들을 모았냐면, 얘네들을 합집합했을 때 얘가 A를 포함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정의 자체가. A를 덮는, 그래서 A를 덮는, 그러니까 포함하는 어떤 오픈 셋들을 모은 겁니다. 모아놓은 집합.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finite subcover라는 건데, A의 오픈 커버들 중에서 finite subcover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유한계의 집합인데, 어떤 거냐면 유한계만으로도 A를 덮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A의 오픈 커버들 중에서 어떤 유한계만으로도 A가 덮이는 경우를 우리가 finite subcover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A가 오픈 커버를 막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 중에서 유한계만을 좀 잘 골라서 A를 덮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A를 덮는 무한계의 오픈 커버들을 생각을 하는데, 얘는 일반적으로는
uncountably many인 경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수히 많은 거. 그러니까 A를 덮는 어떤 오픈 세트를 무한개를 모아놔서 특히 uncountable하게 많이 이제 모아놓고 그것들 중에서 내가 좀 잘 골라서 유한개로도 덮을 수 있으면 finite subcover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제 3.3.7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0,1이라는 구간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양끝점 포함 안 되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임의의 점 0,1에 들어있는 임의의 점에 대해서 OX라고 하는 거를 2분의 X, 1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0,1이라는 집합은 OX들을 합집합한 거 안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왜냐면 0,1이 이렇게 있고 x가 이제 0부터 시작을 하니까 x가 이제 가장 커봐야 이제 1이니까 2분의 1까지가 제일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뭐 사실 1이 x가 1이 포함은 안 되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게 0쪽으로 가고 있어서 포함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x는 요 OX들은 오픈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OX들을 모은 거에 대해서 OX를 생각하면 얘는 0,1이라는 집합의 오픈 커버가 됩니다. 그러면은 질문은 finite subcover가 존재하느냐? 이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요것들 중에서 OX들 중에서 유한계만으로도 A를 덮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좀 풀어서 쓰면 OX들 중에서 유한계만 골라서 0,1을 덮을 수 있을까? 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유한계로 덮인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OX1부터 OXN을 가지고 오면 얘를 A를 덮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편의상 X1, X2 이렇게 작은 순서대로 쓰고 얘네들은 당연히 다 XI들은 0,1에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한계로 덮어진다라고 했으니까 0,1에서 XN 원들이 뭐 이렇게 있겠죠. 아까 작은 순서대로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있을 텐데 얘네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얘를 OX를 어떻게 덮었냐면 이제 2분의 X1을 생각을 했죠, 그렇죠? 2분의 그래서 편의상 이제 2분의 X들을 여기다가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은 얘네가 2분의 X1, 1 해서 2분의 X2, 1, 2분의 X1, 1 이렇게 덮는데 우리가 어떤 점을 생각을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점. 그래서 얘는 어떤 뭐 y라는 점이라고 해보면 y는 x 얘는 뭐보다 작을 거냐면 2분의 x1, 2분의 x2 해서 2분의 xn들 중에서 더 작은 애를 이것보다 스트릭트하게 더 작은 애를 골라요. 그럼 얘는 y는 당연히 합집합한 거에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은 못 덮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못 덮어요. 그래서 finite subcover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커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그럼 여기서 왜 finite subcover가 존재하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덮이는 방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1은 고정해 놓고 점점 얘가 작아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문제가 뭐냐면 0 근처를 커버하지 못해요. 1 근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0 근처가 안 덮입니다. x는 0 근처를 못 덮어요.
그래서 x는 0 근처만 어떻게 좀 잘 커버해주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0 근처만 잘 덮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0 근처를 이게 오픈 셋인데 0,1인데 아까처럼 OX들은 뭐 이렇게 덮어놨는데 0 근처를 덮는 오픈셋만 하나 있으면은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양끝점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할 거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0,1 같은 거를 생각을 해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OX를 생각을 해보면 0,1이 여기 안에 들어갈까? 얘는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양끝점을 포함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0과 1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0,1은 따로 덮어줘야 돼요. 그래서 0, 1이 있을 때 뭐 0 근처를 적당하게 오픈셋으로 1 근처를 적당하게 오픈셋으로 그래서 O 제로라는 거를 우리가 뭐 마이너스 에프실론 콤마 에프실론 O 1이라는 거를 1 마이너스 에프실론 콤마 1 플러스 에프실론으로 생각을 해주면 우리가 O 제로, O 1 그리고 OX x는 0,1에 있는 애들을 생각해주면 얘는 이제 0,1 닫힌 구간을 포함하죠, 그렇죠? 그리고 finite subcover도 존재하죠, 그렇죠? finite subcover도 존재합니다. 왜냐면 양끝점 덮어주고 나머지들은 유한계로 적당히 잘 골라주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직접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finite subcover 얘기를 왜 했냐 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는 theorem 3.3.8에 있는 이 하인의 보렐 정리입니다. 보통 뭐 사람 이름 붙은 거는 이제 중요하니까 사람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뭐 볼차노 바이오슈트라우스 정리 이런 것처럼. 그래서 얘가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떤 K라는 집합은 이제 R이라는 실수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여기에 있는 세 개의 명제가 동치입니다. 첫 번째로 K가 컴팩트다. 그리고 K가 closed and bounded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는 사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동치인 거 보였죠, 그렇죠? 마지막에 있는 게 중요한데 K의 모든 오픈 커버들은 항상 finite로도 덮인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새로 얘기하는 얘기죠. 오픈 커버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오픈 커버를 생각을 해주면은 어제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uncountably many인 거를 생각을 하죠. 아까 OX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면 OX라는 집합들을 모아 놓으면은 이제 X랑 1대1 대응이 되니까 카디널리티를 생각을 해주면은 uncountable 하죠, 그렇죠? 그 uncountable 한 것 중에서 K를 여전히 덮으면서도 유한계만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계에서 우리가 유한계로 줄여줄 수가 있으니까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 명제만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3번 명제랑 2번 명제가 동치인 거를 보여주는 게 더 낫겠죠. 그렇죠? 왜냐면 K가 컴팩트라는 것보다는 closed and bounded를 이용해주는 게 좀 더 편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3번이랑 2번이랑 동치인 거를 보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의 이쪽 방향 먼저.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할 거냐면 K의 오픈 커버들인데 오픈 커버를 생각을 할 건데 얘가 항상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가지니까 들인데 반지름 일자리인 걸로 골라요. 그냥 뭐 이런 걸 생각해도 되죠, 그렇죠? 그냥 K를 덮는 오픈 커버들 중에서 그냥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인 걸로 내가 생각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3번 명제가 모든 오픈 커버는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갖는다라 그랬으니까 이 반지름 일자리인 오픈 커버들 중에서도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있겠죠. 써서 K를 덮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서브 커버들도 마찬가지로 다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죠, 그렇죠? 그래서 K는 반지름 일자리인 오픈 커버, 오픈셋이죠, 그냥 오픈셋 유한계로 덮여요. 그럼 이제 바운디드죠, 그렇죠? 바운디드 했고 첫 번째가 이제 바운디드. 이제 두 번째로 닫혀 있다. 모든 오픈 커버를 생각을 했을 때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가지면 바운디드 클로스드인 거를 보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닫힌 집합인 거를 보이려면 우리가 어떤 수렴하는 수열을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K 안에 어떤 수열을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의 극한, 이 존재하는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거는 y가 극한 값이 K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귀류법으로 y가 K 안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모순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라는 집합을 x라는 게 만약에 K 안에 있으면 y는 K 바깥에 있으니까 x와 y 사이의 거리는 항상 0보다 크겠죠, 그렇죠? 0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K의 오픈 커버를 생각을 할 건데 우리가 K의 오픈 커버를 생각을 할 건데 반지름을 얘가 양수인 건 알았으니까 2분의 x-y의 크기 정도로, 그래서 5x라는 집합을 이제 이걸로 생각을 했을 때 OX는 X를 주의로 해서 반지름이 J인 거. 그러면은 OX들을 생각을 해주면 얘는 K의 오픈 커버가 되죠, 그렇죠? 왜냐면 K라는 집합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는데 각 점에 대해서 양수인 거만큼 반지름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K를 덮겠죠, 그렇죠? 그래서 K를 덮을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3번 명제에 의해서 모든 오픈 커버는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가진다. 그래서 어떤 유한계가 존재해서 얘네가 K를 덮을 겁니다. 존재해서 K는 n1부터 n까지 OXI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엡실론 제로라는 거를 뭐로 정의를 할 거냐면 2분의 반지름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유한계니까 당연히 고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엡실론 제로에 대해서 이거를 왜 골랐냐면 우리가yn이 y로 수렴하는 수열을 잡았죠, 그렇죠? 그래서yn이 y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어떤 라지 n이 존재해서, 자연수 라지 n이 존재해서 n이 요 라지 n보다 크면yn과 y 사이의 거리를 엡실론 제로보다도
작게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다 줄여줄 수가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가 엡실론 제로 양수인 거로 고른 거에 대해서도yn은 요거를 만족해야 돼요. 근데 특별히 yn을 한번 생각을 해주면, 특별히 n번째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거를 만족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yn도 당연히 k에 들어가 있죠, 얘가. 근데 이게 뭐냐면yn은 어떤 k의 원소인데 y를 중심으로 하는 엡실론 제로 반지름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y는 이거에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반지름이 엡실론 제로인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것들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순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안 들어가는 점이 하나 있으니까, 이 합집합 안에 들어가지 않는 원소가 하나 있으니까 서브 커버가 안 되죠, 그렇죠? 서브 커버는 다 덮어야 되는데, 그래서 모순입니다. 그래서 y는 k 안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반대 방향도 보면은 얘는 이쪽 방향은 연습 문제 3.3.9에 나와 있어서 연습 문제 3.3.9를 따라가면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일 거는 2번이면은 이제 3번인 거를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1번, 2번을 가정하고 3번인 거, 그러니까 모든 오픈 커버는 항상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갖는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K에 오픈 커버를 하나 가지고 오고, 그래서 뭐 O 람다라고 써서 이런 거를 가지고 오고, 그래서 우리는 기류법을 써서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순을 찾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A번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떤 nested sequence of closed interval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이라 그랬는데, 이런 nested closed interval이 존재함을 보여라. 근데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면 각 n에 대해서 in 교집합 k가 파이나이틀리 커버가 안 되고 또 in의 길이는 0으로 가게끔 하는 이런 닫힌 구간들이 있다라는 거를 보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일 수가 있냐면, 우선은 i0는 이제 k를 포함하는 어떤 닫힌 구간이니까, 그래서 i0는 k를 포함하는 어떤 닫힌 구간이 하나 주어져 있고, 우리가 이 i1, i2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반씩 쪼개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i0가 처음에 이렇게 있었으면은 얘를 둘 중에 쪼개서 둘 중에 하나를 i1이라고 부를 텐데, i1은 이거 k가 어딘지 모르는데 k가 뭐 어떻게든 이렇게 있겠죠. 그럴 때 둘 중에 자른 거를 i1이라고 부를 텐데, 얘는 i1 교집합 k가 finitely 커버가 안 되는 거로 고릅니다. 이거는 항상 고를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둘 다 반으로 쪼갰는데 둘 다 만약에 finitely 커버가 되면 그럼 전체도 finitely 커버가 되는 거니까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finite 서브 커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안 가질 거예요. 그래서 반씩 쪼개가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A번은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구간의 길이가 0으로 줄어드는 것도 반씩 쪼개고 있으니까 괜찮죠, 그렇죠? 그다음에 B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x가 존재한다는 거를 k의 원소 x가 존재한다는 거를 보여라. 네, 어떤 거냐면 x는 모든 n에 대해서 in에 들어가 있다. 이거는 네스티드 컴팩트 셋 프로퍼티를 쓰면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in 교집합 k를 생각을 해주면은 얘도 컴팩트죠, 그렇죠? 얘가 컴팩트 셋이죠, 그렇죠? 얘를 kn이라고 부르면 얘도 컴팩트 셋이 되니까 x는 이제 네스티드 컴팩트 셋 프로퍼티에 의해서 어떤 kn들의 무한 교집합 안에 들어가는 원소 x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원하는 거를 다 보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에 나와 있는 거는 x가 k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오픈셋 O 람다 제로가 존재하는데 얘를 이제 포함하는 게 존재한대요. 그쵸? 왜냐면 x가 어쨌든 k의 원소니까 k를 O 람다가 덮고 있으니까 어떤 집합 안에는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거 얘가 O 람다들의 합집합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x는 분명히 어딘가 하나에는 들어가 있을 거고 그걸 우리가 O 람다 제로라고 써보면 그리고 in의 구간의 길이도 0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라지 n이 존재하는데 어떤 라지 n이냐면 n이 이 라지 n보다 크면 in이 O 람다 제로 안에 들어가게끔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in의 길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O 람다 제로 안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모순인 게 in 곱하기 k는 in 교집합 k는 파이나이틀리 커버가 안 되죠. 근데 in 교집합 k가 O 람다 제로 안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k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모순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 람다 제로가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됐죠. 근데 우리는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없다라 그랬는데 이렇게 존재하니까 모순이 돼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거는 이 컴팩트 셋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theorem 3.3.8이 제일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컴팩트 셋을 완전하게 이거에 대해서 동치인 명제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컴팩트 셋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